이제 오늘 강연하실 이동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좀 연원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 1960, 70년대 조총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총련. 조총련 일본에서 이제 조총련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70년대 이제 왔는데 그분들은 주로 처음에는 해방 이후에 이제 분단 이후에 북한과 주로 친해가지고 북쪽을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인공기를 많이 보다가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조총련계를 초청해서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기들을 환영하니까 저 태극기가 의미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청와대 사람들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국기인데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부 부처에서도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학술원 최고 정신계 지도자들만 모였다는 학술원에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50대인 성균관대 유승국 교수님, 우리 한국발전포럼을 이것이야말로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태양이다. 이렇게 동방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유승국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태극이라는 것은 태극 문양이라는 것은 우주 만원의 근원이다. 그 우주 만원의 근원은 내 마음속의 근원과 똑같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의 마음속도 우주 만원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다 나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도 우리가 다 우주처럼 존중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명쾌하게 이제 유승국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국 교수님께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80대, 7, 80대 이상만 있었던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시고 나중에 정신문화 연구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유승국 교수님이 지금 이제 오늘 이동준 교수님의 손이 동서이신데 유승국 교수님이 평생에 사사하고 가장 존중하고 따라하셨던 분이 학산 이정호입니다. 우리 이동준 오늘 초청 이동준 교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학산 이정호는 기밀부의 정역에 아주 정통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청주고보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이제 여기 청주고보가 낳은 최고의 수재라고 그러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이 최고의 수재였고 두 번째 청주가 낳은 수재가 우리 여기 박재각 원장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분이 해방 전 1944년에 이제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의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동양 철학을 먼저 공부한 이후에 동양 해부학적으로 동양 철학을 더욱더 명쾌하게 풀기 위해서 경성제대 의학부,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에 전신해서 의학도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이제 이희승 우리가 국어학자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설립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이 학산 이정호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거부하고 별로 뭐 관직이나 이런 것도 아무 뜻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이동준 교수님이 장남이신데 사남매 어디 재울 공간을 위해서 충남대에서 관사를 제공해 준다니까 충남대에서 묵으면서 가까운 계룡산 향적산방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수행했던 곳에 평생 항상 거기서 평생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사셨고 나중에 관선 충남대 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학산 이정호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전집도 13권이 나왔고 뭐 훈민정음의 원리라든가 주역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제 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가장 했던 것이 주역인데 근데 이제 학산 이정호는 공자시대 이제 복귀 대시대 이제 훨씬 이제 선천시대에 그 주역은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맞지가 않다. 그런데 감히 공자조차도 주역은 손을 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풀이만 할 뿐이었는데 감히 우리가 선대의 서인들의 것을 손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동양의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역을 완전히 뒤집어 펴가지고 새로운 후천시대 역으로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 4대 사상에 완전히 찌들은 학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공자도 못 바꾼 것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들 마음대로 역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유승국 선생이 한 방을 제대로 매겼습니다. 그래 성인은 중국에서만 나지 이 땅에서 나겠어? 그런 식으로 한 방을 매긴 거죠. 어떻게 성인이 중국에서만 나라는 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셨죠. 이제
학산 이종호 선생님이 돌아가셔서는 유승국 선생님이 장례위원장을 했고, 유승국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는 지금 오늘 모신 이동준 선생님이 장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유승국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인터뷰도 했고, 또 5년 전에는 우리 이동준 교수님 과천 댁에 찾아가서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찾아가 뵀을 때가 81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86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강단에 설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쁩니다. 우리 이동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길게 소개해 주신 이동준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리십니까? 네, 네. 좀 더 가까이.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여쭈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은 좀 들은 바도 있지만은 우리 학제가 원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시고서 이러저러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전화를 아마 이렇게 앞장서서 여러 번 해주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별천지는 별천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냥 평범한 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반열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방면에서 공부를 좀 해왔으니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좀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예, 제가 훈민정음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어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철학도를 지냈는데 이 선친께서 조선어문학을 하시고 또 후반에는 또 철학 교수를 또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느라고 하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전문 어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제목을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역학사상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철학 동양학에 있어서 철학 부분이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해례본 1446년 에 정식으로 반포된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추려진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따로 나눠드린 한 장짜리를 보시면요, 거기 세종대왕 동상 보이시죠? 네, 이것은 원래 덕수궁에 모셔져 있던 건데 현재는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종대왕 하면 지금 세종로로 가야죠. 거기 의젓하게 앉아 계신 분이 세종대왕 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종대왕 이영정은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진이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이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글은 보시다시피 세종 28년에 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됐는데 그 내용을 실록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훈민정음이 이렇게 된 거라고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밑에 조그만 글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왕조실록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는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백성 사랑하는 거, 애민사상에 기본적으로 연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컨대 실록 두 군데에서 취한 것인데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그 전에 노비 중에서 노하면 남자고 비하면 여자입니다만은 노비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본디는 7일간의 휴가를 줬었대요. 근데 대왕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100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서 출산 전에도 또 이게 갑자기 출산을 하면 어떡하느냐. 한 달 동안을 미리 쉬도록 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일 내지 100일 더하기 한 달 동안에 출산 노비에게 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도 한 달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애에게 출산해가지고 뒷배를 봐주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남달리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여기 잠깐 소두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컨대 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는 데는 기본적으로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고 했듯이 이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지극해서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는 인권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다. 문화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음이 증음으로 해서 그런 일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증인지가 훈민증음 후서 뒤에 붙인 서문에다가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에게 아마 나눠드렸을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 이 화면에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이 짧은 시간에 오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네 장짜리를 만들어서 요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고 가지고 계신 넉 장짜리 유인물을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시간 안에 오므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계 만지는데 좀 서투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강좌까지는 만 80까지 했었는데 지금 뭐 4, 5년 동안은 공개적으로 강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이게 명칭이 태극도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대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승리대전 명나라 때 영락제가 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대전이라는 백과사전적인 그런 문헌입니다. 근데 거기 승리대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페이지가 태극도와 태극도 설 말씀 설자 붙여서 있습니다. 태극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붙인 것이 태극도설인데요. 문장은 길지 않고요. 근데 이 승리대전이 세종 원년에 명나라에서 갔던 사신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승리대전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되고 전달이 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역학을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라고 하면 다 주역을 말씀하죠. 뭐, 연산역이니, 귀잔역이니, 이런 거의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남은 것이 이제 주역인데, 주역은, 훈민정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원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게 됐지만은 이것이 역학이 태극이니 음양이니 오행이니 이런 것도 역학 사상 속에 이제 들어가고요. 주역 자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교경전 뭐 사서, 오경, 사서, 육경 또는 십상경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역경입니다. 역경, 소경, 시경
얘기, 춘추, 악경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경에 속하는 거고요. 경서 하는데 서는 이제 사서, 문호명자, 중용대학 이런 거 말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고 가장 기본적으로 높이는 것이 그게 이제 주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이 아니면 이 동아시아 특히 한자 문화권의 학술 사상의 뿌리는 이제 잃어버리고 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만 아니라 철학이니 어떤 모든 그 사상면에 있어서 주역을 빼서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역경을 대경, 중경, 소경 하면은 대경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걸 철학적으로 전개하면 그게 이제 성리학이 되는 건데, 성리학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주렴계, 천년 전에 주렴계의 태극도설이라든가 또는 통소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통할 덜자, 글서자를 그 비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국종시대 말에 솟아났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돼서 승리대전의 제일 첫 번에 책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태극도와 태극도설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주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승리대전 영인본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일 첫 번째 승리대전 여기에 여기 같이 생겼죠. 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냥 그러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제일 먼저 들어있다는 거, 그를 승리대전에 제일 먼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백세 학문 도설의 백세 학문의 연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생의 성학십도라든가 또 이특어의 성학지별라든가 또 근사록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오는 근사록 주작, 주해암의 근사록이라든가. 그런데 제일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이 태극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것이어서 여기서 훈민주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학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훈민정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형이상, 형이하란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형이사학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메타피직스, 메타피직과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형상 이상의 것, 또 형이하라는 말씀.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써도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메타피지카, 근데 피지카는 이제
이 물리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한다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 메타인데, 원래는 책의 편차를 말하는 거지만은, 어떻든지 그 배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의사항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눈의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형이상과 형이하로 되어 있다. 무엇이 본질이냐? 형이상이다. 무엇이 현상이냐? 형이하다. 형이하를 떠나서 형이상이 없지만 형이상은 형이하가 아니다. 형이상이 뿌리니까 뿌리가 아니면은 형이하는 또 있을 수가 없다. 서로 구별되지만 떨어져 있지 않다. 뭐 요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면서 둘이니 하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윗부분은 무극이 태락극이라 보이십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으로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리적인 무형적인 무엇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자이지만은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근데 원래 이제 태극이라는 말 씁니다만은 거기다 이제 무극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무극이라는 말은 원래 노자에 나온 말이지만 문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뭐 서양 사람들이 다 번역돼 있어요. 뭐 great ultimate라든가, great ultimate라든가, limitless라든가 이런 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적인 측면.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만물이란 말 나오죠. 만물. 이거 유형적인 세계입니다. 이건 유형적인 세계. 그래서 이건 만물이 변화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물 화생인데 이거는 형이하의 세계를 말하고요. 여기 형이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선 두 개의 범주로 본다면은 음인이 양인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늘음자 변양자 해가지고 밝음과 어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어둠 속에 아직도 이 밝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차차차차 이제 변화를 합니다. 낮에는 대단히 밝고, 밤에는 점점 아주 대단히 어둡고 칠흑같이 되고, 이게 순환하고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음양사상입니다. 음양사상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면은 뭐 그건 철학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두 개의 범주로 생각하면은 양 그러는데 그 성격을 하나는 고요하다, 하나는 움직인다 이랬어요.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고요하지 않으면 움직인 거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요하는 것이 서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고요한 게 아니고 고요한 거 움직이지 않지만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음정양동. 이 서로를 다르면서 서로 뿌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5개의 범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른 사람 뭐 five elements라고 번역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 성격을 좀 비껴서 목, 화, 토, 금, 수 그럽니다. 좀 잠깐 되풀이해 보시겠어요? 자,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목에 이게 순환으로 보면 목에서 수, 목에서 화, 화에서 토, 토에서 금, 금에서 수.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5개의 범주로 본다면. 뭐 8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0로도 나눌 수, 1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생선을 뭐 10태만 놔도 뭐 그거 돌에 달으면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나눠 보느냐 하는 그런 범주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개념이라고 해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순환이 있고요. 그럼 이것을 다시 기본 성격으로 보면은 나눠보면 하늘이고 딸이다.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하늘 땅이에요. 땅은 뭐냐? 하늘 아닌 거예요. 땅은 뭐냐? 하늘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영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이 역학사상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추려 얘기하면 태극과 음양과 오행과 천지인 삼재라고 그래요. 개자는 뭐를 번역하면 이것도 쉽게 그냥 파워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더라고. 되게 중요한 힘. 그래서 천지인 삼재. 그런데 국민증을 보려면은 태극과 음양과 오행을 그리고 삼재를 떠나서는 국민증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이거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훈민증음인데요. 이게 이제 해례본입니다. 그런데 훈민증음 해례라고 하는 해례본은 뭐냐 하면 훈민증음이라는 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앞에 몇 장은 대왕의 훈민증음 서문과 우리가 다 아는 번역본으로 보면은 뭐 나라 말싸미 뭐 빈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루고자 할 빼셔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하려니 합니다. 네, 이를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하니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겨 날로 쏘매 연한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원문은 국지어음이 이호종국하야 여문자 불상유통일 때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이거 아닌 혹시 날라나 해가지고 다 공부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시험 보면 실제로 안 나. 근데 그리고서 이제 기억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아음, 소름, 분음, 시음, 후음까지를 나눠서 그 속이 읽는 법을 일러준 것이 그게 훈민증음이에요. 대왕의 글이
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의라 그래요. 예를 든다고는 의미에서 example이라고 번역하는데 예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위치, 제작 배경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해례예요. 해. 풀해자. 예를 든다는 예자. 해례. 근데 훈민정음 해례가 훈민정음 대왕의 훈민정음 뒤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썼느냐면 훈민정음 해례라 이렇게 썼어요. 번역본에는 여기 explanations and examples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 다 번역돼 있거든요. 요새는 영어를 해야 더 개념이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우리들이야 뭐 되게 아는 겁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훈민정음 대왕의 훈민정음이 있고 곧이어서 훈민정음 해례가 되어 있는 것이 해례본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례본이에요. 그런데 여기 첫 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천지지도는 하늘과 땅의 도는 일음양오행이다. 하나의 음양과 오행일 따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책, 훈민정음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훈민정음인데요. 이게 해례본을 복사한 겁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이 훈민정음 대왕의 서문이에요. 글자가 몇 자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고요. 여기 아주 제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고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기억은 뭐 어떻다. 근데 그때는 훈민정음이 없으니까 그 읽는 법을 한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훈민정음이지만 설명은 한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성해, 초성. 요새 뭐 초성을 자음이라고 그러죠. 자음. 그리고 중성을 모음이라고 그러고 동성을 뭐 받침이라고 하죠. 뭐 근데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읽혀야 할 게 아닌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문화연구원 초창기에 좀 관계가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관계가 파견이 돼서 조금 겸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천지지도는 일음양오행이라 군복지간이 위태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떻든지 해례본이 1940년에 안동지방 안동 어디
시골의 고가 오래된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는 뭐 규장각이나 뭐 장사각에서 꺼내다 봐야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갖다 봐야 되거든.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안동에서 나온 거 유일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조금 더 다른 부실하게 책이 하나 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 책이 보니까 이게 그 가졌던 사람이 별거 아니니까 그걸 뒤집어 가지고 공책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책이 앞뒷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기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붓으로 이거 저거 써놓으니까 뒤에 뭐 여기 옆에 뭐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이게 잡기장을 뒤집었어요. 다시 보니까 이 훈민정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릴 뻔했어요. 근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이게 오랫동안 잠자는 것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나왔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전영필 씨가 값이 얼마냐? 얼마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10배 주고 샀대. 그냥 10배 줬대. 그리고 사왔. 그래서 지금 국보 70호로 간송미술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암스럽게도 앞에 두 장이 없어요. 두 장이 없어. 그 대왕의 서문과 말이지, 대왕의 그 설명, 조그마한 그 설명이 빠진 거야. 이건 탈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한 장짜리 보시면은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었어요. 대왕이 써놓으신 훈민정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그 훈민정음 해례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 데도 기록이 안 돼서. 근데 이 책이 발견됨으로 해서 알게 됐죠. 이게 1940년이면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얼른 알기가 어려워. 왜? 어학자들이 말이죠. 천지지도는 일음양오행이니 군복지가 아니 위태극하고 동정의 음양이라 알 수 있냐고. 그러면 어학도 하고 철학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여기 일석 선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계셨지만은 철학하는 사람도 하고 뭐 이상은 뭐 박정 선생님이 뭐 철학하는 뭐 이숙령이 뭐 좀 찾아다녔대. 한국도서관학 연구회 이창세 관장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리저리 해서 뭐 연대 이대도 선생님께서 계셨지만은 뭐 집 문제로 해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그냥 집주노니까 또 대전으로 가셨죠. 네. 그리고 대전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1972년에 여기 원래 해설욕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판이에요. 국문영문 해설역주 훈민정음이라는 책이었어서 해설과 번역과 그리고 영문이 이렇게 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3판까지 나왔고요. 물론 배정본 나왔고요. 이번에 전자책으로 아마 한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잠깐 보십시오. 무극이 태극, 음정 양동, 목화토금수, 건도의 성남, 본도의 성녀, 만물화생, 유돈이 2017년에서 2073년까지 60살도 못 살으세요? 왜 태극도다? 이거 잠깐 보시고서. 그러면 그 소송, 다음은 17개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17개라는 것은 15 더하기 2이에요. 그 둘은 뭐냐 하면은 반쪽짜리가 있어요. 발음하는데. 음계도 도레미파솔라시 두 개는 반음 아니에요? 그렇죠? 궁상각치의 반상반치는 음악에서도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수, 모, 화, 오, 금. 그래서 금에서부터는 금, 목, 금목, 수화토 보통 그러지만 여기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환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는 목은요. 우리의 입에서 구강, 입속에서는 어금니에 한다고 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세요. 예. 요거는 설이거든요. 요건 여기 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니은이 있죠. 니은은 설을 잇몸에 붙여야 나오는 소리라 그랬어요. 설부상악기형이라. 상악 있는 소리. 설부상악기형. 한번 해보세요. 누나 해보세요. 누님. 그가 우님 몸에 붙지 않고서는 니은 소리 안 납니다. 그럼 여기 다시 이건 치음이거든요. 여기 치라고 썼죠. 이거는 치형이라 이 모양을 그렸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털 때 시 하면은 이에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 예, 사슴, 사람 할 때 사. 그렇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는 거는 목구멍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후음이에요. 후라는 거는 입이 이누과 갈 때 이는 음식 들어가는 거고요. 후는 공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누과 할 때. 예, 그래서 가운데는요. 미음이거든요. 참 구형이라 입모양을 그렸다. 입모양. 옛날 사람은 입이 네모로 생겼던가 봐. 근데 그거를 입을 이렇게
상형의 자반고전이라 형상을 본다 쓰되 현재체를 닮았다. 이랬거든요. 상형의 자반고전이니까. 근데 상형이라는 건 결정 기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음이 됐어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리가 거세지는 데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건 이응이죠. 이응. 근데 사실 이응에 이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응이에요. 응. 왜냐면 요거 구별되니까 이건 의고 이건 응어거든. 응? 응? 응. 응. 이건 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구멍에서 소리가 자라나와 가지고 요렇게 이제 기억으로 어금니로 나오는데 그래서 응에서 그에서 그 발전해 가는 방식입니다. 역은 밑에서부터 위에서 자란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 느는 그 트가 되고 수는 주추가 돼요. 수, 주, 추. 또 여기 흐. 근데 여기서 네 글자를 요새 안 써요. 근데 그중에 아까 반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설반치예요. 반설은 여기 반설은 요거 요거는 이 동그라미하고 시오토고 중간음으로 해서 비슷하게 쓰기를 해요. 만국음문터에는 이게 그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즈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두 15에다가 둘을 더해 가지고 된 것인데 무엇을 뿌리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기 이 오행을 뿌리로 한다. 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아음이에요. 목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소리, 입 지울 소리, 요거 이소리,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면은 문자가 된다. 활성기관의 형상을 그리면은 문자가 된다. 근데 그게 거셈이 달라가지고 2층 집,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그래서 모두 3층 집을 지었다. 그게 15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쪽짜리 반치음 리을하고 반설음 리을하고 반치음 시오토가 합치면 모두 17개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윗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거는 중성입니다. 이 중성은 우리가 보통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모음을 갖다 의 그랬죠. 아야, 오요, 우유, 의. 지금 사전도 그런 체계로 돼 있죠. 아마도 이거는 중종 이후에 그 소위 증음 언문 파동 때문에 아주 싹 없어져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걸로 생각하는데 최세진의 훈몽자이라든가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성은 뭐를 뿌리를 하냐면 하늘을 뿌리를 해요. 여기 땅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하늘, 땅, 사람 3제인데 사실은 아야오요, 오요오요, 의아 그랬는데 이거의 음가는 알기가 어려워서 이거 가지고 뭐 책을 따로 쓴 분 이승용 선생이가 아짜가 음건가 이런 게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책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사람으로
근데 하늘 땅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1차, 2차로 결합을 하는데 그게 오하고 우어. 그다음에 다시 결합해서 완성시킨다면 요야 유요 이래요. 그래서 이 오와 우어 요야 유요로 되어 있는 것이 훈민정음 원본이에요. 근데 은된가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책과 사전류가 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즈음의 원 이 지대로 바꿀 수 있냐? 모르겠도 아마 팽전 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지금 뭐 사전이 다 이 체계로 되는데 통일된다고 해서 금방 되지도 않을 거예요. 북쪽에서는 이런 소식도 알지도 못해요. 또 순서도 또 우리하고 좀 달라요. 북한 사전은. 어떻든지 예, 여기 보시다시피 그럼 요거는 이거는 문과가 생각한데 입을 벌리지도 말고 오므리지도 않는 중간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허니 할 때는 그거예요. 뭐 허니, 뭐 하니가 아니거든. 예? 그런데 이거를 요거는 목소리 깊은 데서 나온다 그랬고요. 요건 깊지도 얕지도 않은 데서 나온다고 그랬고, 요거는 얕은 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얕은 데고, 요거 깊지도 않고, 요거 깊은 거예요. 하면 이형을 해놨는데, 오는요, 입을, 그 소리를 갖다 오므려야 오가 돼. 그걸 벌리면 아가 돼. 그래서 일합일벽이라 한 번 오므리고 한 번 연다 그랬어요. 근데 우어는 오므려야 돼. 어는 벌려야 돼. 입을 오므리고 어짜낼 방도가 없어요. 오므리면 입을 오면은 천상 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나 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어는 다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열리고 하면 그것도 음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와 우어 요야 유어 한 번 오므리고 한 번 벌리고 깊지도 얕지도 않고 얕고 끝났어요. 근데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냐? 하도라는 데서 나왔어요. 2분 지났습니다. 그만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대조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숫자를 맞춘 거고요. 요 하도의 숫자를 기입한 거고요. 이것이 훈민정음도 해례 보내면 숫자가 하도의 숫자하고 완전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훈민정음 중성도라 이렇게 한 거고요. 다만 여기 2는요.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만 해당되지 않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이 점선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시간도 좀 부족하고 제한된 시간에서 그저 불충분하나마 여러분에게 자료 제공, 증음이 우연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서 주신다면 제 오늘의 몫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이제 짧은 관계로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도 잊어버릴 뻔했지만은 진짜 잊어버린 것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말을 한글을 쓰고 살면서도 한글에 담긴 역과 음양 오행 동양 철학의 깊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지낼 뻔했는데 우리 이댕준 교수님의 부친이신 이제 학산 이종호 선생님께서 그것을 훈민정 해례본에 담긴 예쁜 동양 철학의 깊은 사상과 철학을 밝혀주셨고 우리가 못 들은 얘기는 옆으로 옮겨서 문답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문답을 잇도록 하겠습니다.